네, 이제 국내 종목 특징주와 관심주 조금 더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김덕후 FA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인들이 4거래일째 사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거래일에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적인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조금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유독 섹터를 좀 뽑아보라면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 치면은 또 오늘 있는 어떤 네. 시장 선거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쵸. 종목들이 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이제 좀 종목의 상승이 조금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암호화폐 쪽이 조금 더 시장과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SBI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두나무 이제 관련돼서 이제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 두나무가 이제 뉴욕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상승을 하는 어떤 모멘텀을 좀 포지션을 취했는데 사실 이제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주식을 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강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테마성 먹거리가 빨리 끝나길 바란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너무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사실 주가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했던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지금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 그 결제 시장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는 자체가 어디까지나 그 실적 부분과 연계를 할 수 맞아요. 있다는 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관련돼서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 거래소가 아직 상장되지 못했기 네. 때문에 관련돼 있는 지분 투자를 통해서 실적을 받아갈 것은 받아가겠다. 그래서 지분 투자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SBI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특히 또 전일에는 또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에 대해서 지분 투자 소식이 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올라갔던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선은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이제 뭐 우상향을 계속 꾸준하게 달려왔던 뭐 마치 비트코인 사는 것도 부럽지 않다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징이 사실 이제 기술 투자나 이런 어떤 사모펀드나 이런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투자 자문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를 운영을 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적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익절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네. 그런데 종목별로 지금 이제 지분율이 얼마냐가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회장분께서 송 회장분께서 마찬가지로 지금 1위로 가지고 계시고 2위가 이제 카카오랑 이제 관련돼 있는 K큐브 그리고 이제 카카오 청년 투자 펀드 이걸 합쳐 보니까 한 지분율이 한 2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대 주주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5대 주 정도 되는데 지분은 이제 투자를 한 7%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 기준을 봤을 때 좀 그 시총 부분을 좀 보시면은 오히려 조금 얻어가실 수 있는 파이가 사실 이 시총 대비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인베스트먼트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주가 흐름들이 우리 기술 투자보다도 조금 더 그 상향을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런 어떤 테마 장세에서 움직였을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다 보니까 실적과 계열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서의 그 급락이 되는 부분들이 공포심으로 급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종목을 선별하실 때 특히 어떤 테마성 장세로 진입을 하셨을 때는 차트 자체를 보시고 꼬리 달고 내려왔으니까 또 상승하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어디까지나 지금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인 만큼 네.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SBI 인베스트먼트가 테마주냐 실적주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이 나온 것 같네요. 테마성 바구니 안에 있는 실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제 관련주를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코인 같은 것들도 워낙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다날의 주가도 많이 보셨죠. 자, 특징주 SBI 인베스트먼트 살펴주셨고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관심 종목 어떤 거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요? 네, 사실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많은 네. 분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간에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실적 부분들이 나아질 것이다 했지만은 그만큼 주가 힘을 잘 못 받았던 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이제 10만 전자를 달성하기 직전에 목전까지 갔다가 이후에 턱밑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후퇴를 하는 그 그게 모습들이 언제였죠?
지금 이번 상당히 좀 됐어요. 꽤 됐죠. 이제 거의 네.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고점에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다시 10만 전자 갈 거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 삼성전자가 그간의 8만 5천 원 선을 뚫냐 뚫지 못하냐 이 팽팽한 어떤 그 신경전이 어떤 양상이었냐면 사실 대형주들과 그리고 이제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증시가 조정이 됐을 때는 중소형주들로 이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도 코스피를 팔고 외국인도 기관도 다 코스피를 팔 때 개인들이 삼성전자만큼은 안 된다라면서 8만 5천 원 선을 지키기 위한 어떤 매수가 굉장히 많지 않았었나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그간의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8만 5천 원, 8만 3천 원 사이에서 밴드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은 삼성전자의 그 연간 실적이 발표되기 전의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느 정도의 그 추정을 할 수 있는 그 가격대 라인이 8만 3천에서 8만 5천 원이었다는데 얼마 전에 이제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면서 연간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의 그 실질적인 그 주가가 8만 5천 원 선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그 시장의 그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면서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어떤 것이느냐. 지금 이제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마찬가지로 8조 8천억 원 정도를 지금 달성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1분기 때만 8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큰 어떤 상황이죠. 근데 전년 대비했을 때 지금 36%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매출도 이제 약 4%가 지금 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왜 여기서 나오냐면은 우선은 삼성전자가 그간의 스마트폰 부분이라든가 모바일 부분 그리고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의 그 컨센서스들이 굉장히 상이했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소비자 가전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게 사실 지난 한 해였는데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집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소비자 가전이 굉장히 날개를 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미엄 폰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잡겠다라고 했던 그 삼성전자의 전략이 사실상 중국에서부터 나타났던 중저가 폰들로부터 조금 포지션이 약해졌었던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4분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웨이 장비들이 축출되면서 여기에 이제 중저가 폰들 다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율을 높였던 게 삼성전자였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오히려 이번 주주총회 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분에서 중저가 폰까지도의 5G 시장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최적화 부분들이 얼마나 앞으로의 컨센서스를 만들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실적에 잠정치를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 8만 6천 원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날은 원래 전통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매수의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추천드린 것이 이제 통상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은 그만큼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손이 바뀐다라고 좀 그쵸,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 나쁜 건 없어요. 이슈가 그쵸? 나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으면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그간의 삼성전자에 발목 끼셨던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매물이 나오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좀 급락을 할 수도 있는 모습을 좀 포지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조금 내가 지금 삼성전자 내가 너무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비중 조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통상 이제 한 10시 정도에 이렇게 삼성전자가 보통 이제 실적 발표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 10시 전후로 하셨을 때 매수를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승자 여유를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부터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장중에 오늘 삼성전자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쉬셨다가 그걸 하시기 훨씬 더 네. 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더 갔기 때문에 못 잡아서 아쉽다라는 그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공매도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형주들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부터 대형주 움직임들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 견고한 시장을 믿고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한 건 삼성전자는 뭐 급하게 들어갈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루 이틀 볼 종목은 아니고요. 하지만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인 것도 확실합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요. 주가 흐름 좀 체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덕후 FA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